안녕하세요, 곶동남 시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2D 도면을 이용한 가공 이제 계속 진행해 볼 거고요. 요번에 배울 내용은 공구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를 일단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계속 이제 저장을 해서 불러와야지 이 공구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가공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퓨전 360이 업데이트 되면서 요 공구 만드는 거랑 요 라이브러리 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사용자들도 만약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영상 보시고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구를 먼저 만들어서 그걸 드릴 가공을 해야 되니까 공구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마우스 포인터 잘 따라와 보시면 상단에 관리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되시면 이렇게 이제 막 공구 되게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공구 라이브러리라고 갖다 대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고요.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좌측의 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문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엔 2D 도면을 이용한 가공이라고 써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저장된 이름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죠. 이게 사실은 저장이 돼 있으면은 저장이 된 그 이름으로 똑같이 나오고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저장이 안 돼 있는 그 이름으로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공구를 먼저 만들어주고 라이브러리화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노데이터라고 뜨고 여기 상단에 요 플러스가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플러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New Tool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Create a New Tool in the Selected Library 뭐 이렇게 뜨는데 결국엔 새로운 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클릭해 줍시다. 클릭하면 툴 타입을 먼저 고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 드릴이라고 해서 공구에 드릴이 들어갈 기초공을 뚫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센터 드릴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 드릴 클릭하시면 제너럴이라고 나옵니다. 제너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자세한 괄호 열고 뭐 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만 적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공구를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돼요. 센터 드릴이라고 저는 적어도 알아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포인트용 공구 이렇게 적어주셔도 알아볼 수 있겠죠.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이 공구가 무슨 공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터 탭으로 넘어갈게요. 커터 클릭하시면 유형 나오고 단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형은 아까 그 골랐던 부분이라서 넘어가도 되고요. 단위는 여기 밀리미터, 인치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당연히 밀리미터죠. 건드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스핀들 방향 회전 체크 안 하면 당연히 반대 회전이겠죠. 당연히 건드시면 안 되겠죠. 절삭 날개수 이거는 사용하는 공구에 맞추시면 되고요. 저는 2개로 하겠습니다. 재질은 초경을 쓰기 때문에 전 초경을 쓸 건데 여튼 자신의 재질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직경도 자신의 거에 맞춰서 저는 11로 맞출 거고요. 팁 직경 5mm 그대로 쓸 거고요. 끝각도 110도 맞출 거고요. 요 끝각도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끝 각도를 나타내는구나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은 요 오른쪽에 노란색 공구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공구의 전장을 나타내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공구의 전장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센터 포인트용 센터 드릴을 70mm짜리 씁니다. 그 다음에 실제 홀더에서 물 때 요 길이가 랭스, 벨로우, 홀더 이거거든요. 저는 실제 40mm 정도 물고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효장 같은 경우에 이 센터 드릴에서 큰 의미가 없죠. 공구 날 길이도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요 팁 길이 한 10mm 정도 하죠. 그대로 두고요. 테이퍼 각도 실제 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과 센터 드릴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려면 90도 정도로 넣어주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 각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프트랑 홀더 요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샤프트에서는 내가 이 홀더를 만들 때 여기 이제 플러스 눌러서 내가 쓰는 홀더의 어느 정도의 어바웃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홀더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퓨전 360에서 홀더 탭에서 기존
기성품들에 대한 홀더 치수를 어느 정도 수치화시켜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샘플 홀더의 이 부분을 해서 셀렉트 홀더 해서 이걸로 쓸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콜렛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요거를 요 치수가 뭔지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구글에다가 여기 나타나 있는 품명을 검색하시면 실제 사이즈가 다 나오거든요. 요걸 보시고 치수가 얼마인지 파악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쓰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요걸로 이제 홀더까지 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커팅 데이터, 실제로 가공 회전 속도라던가 공구 이송 속도를 결정해주는 여기로 들어와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센터 드릴 같은 경우에 2500에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 300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드레이트가 있고 여기 버티컬 피드레이트가 있는데, 버티컬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Z 방향으로 가는 이송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레이트는 횡 방향이죠. XY 방향으로 가는 건데, 실제 요 센터 드릴은 횡 방향으로 쓰진 않죠. 오롯이 Z 방향으로 이동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요것만 설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Z축 이송 속도는 내려갈 때 속도, 후퇴 속도는 올라갈 때 속도. 근데 올라갈 때 속도는 좀 빨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갈 때 속도는 3000 넣을게요. 내려갈 때 속도는 300 넣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 5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 여기에서 번호 정해주시면 돼요. 툴 번호 몇 번이냐, H값 몇 번이냐, D값 몇 번이냐. 당연히 다 통일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표전에서 요거 하나만 바꿨을 때 전부 다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굳이 일일이 다 똑같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구 하나 만들어 봤고요. 드릴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엔드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 정도에서 일단 라이브러리는 마무리를 할게요. 드릴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뉴툴 만들고요. 여기에서 드릴 타입 선택하고요. 자세한에다가 이번에는 10.5 드릴 12탭 기초공 이 정도로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릴 하이스 쓸 거고요. 날 2개 쓸 거고요. 직경 10.5 쓸 거고요. 참고로 직경이 바뀌면 샹크 지름도 같이 바뀝니다. 끝각도 그냥 유지할 거고요. 길이는 보통 이 드릴이 110mm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이거 실제로 무는 양은 한 75mm 정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효장도 75mm, 공구 날개리도 75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홀더 같은 경우엔 그냥 아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제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커팅 데이터, 공구 RPM하고 이송 속도죠. 하이스 10.5mm 드릴 같은 경우에 저는 750에 120 정도 넣고 씁니다. 안전빵으로 SKD11은 60 넣을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절삭류 5일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번호 2번 그대로 놔두고 어셉트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10파이 초경 엔드밀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당연히 플러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랫 엔드밀 설정하고 10파이 초경 엔드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날로 바꿔주고 초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길게 물질 않습니다. 전장은 당연히 한 60mm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실제로 무는 양은 보통 한 많이 물어야 한 30mm 물죠. 그 다음에 유효장은 제가 쓰는 건 25mm예요. 공구 날길이도 25mm. 그래서 요걸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홀더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요 친구로 만들겠습니다. 셀렉트 홀더 이렇게 해서 홀더 넣어 놓고요. 스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쓰는 기계가 그렇게 스핀들이 빠르진 않아요. 일단 뭐 정상용으로 쓸 때는 저는 한 3500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800 램프도 그 800 Z 이송 속도는 500 이 정도 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버티컬은 내려가는 속도, 피드레이트는 XY의 횡속도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치수 다 넣었으면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번호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3번 그대로 해서 어셉트 할게요. 이렇게 공구를 만들으셨으면 이걸 매번 만들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에 맞게 공구를 만약에 만들어 놨으면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해서 매번 쓸 때마다 불러오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장하는 방법은 아까 그 문서 밑에 자기가 저장했던 그
명대로 이렇게 이제 써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럼 여기 익스포트 라이브러리라고 뜨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어디다 저장할까요? 작업용 여기다 그냥 저장해 놓을게요. 이 드라이브에다가 뭐 기계를 만약에 내가 뭐 스맥 걸 쓴다. 그래서 스맥 거가에다가 맞춰놨다. 그럼 여기 스맥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당연히 한글로 해도 돼요. 저장했으면 여기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석세스풀 뭐 이렇게 뜨죠. 성공했다. 뭐 뽑아내는 게. 저장이 됐으면 이 공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불러온다면 이 공구를 지우는 방법 여기 후지통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이건 굳이 따라할 필요 없고 불러오는 법 한번 배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컬이라고 있죠. 로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저장했던 부분으로 들어가서 스맥 툴 있죠. 이걸 불러오시면 요렇게 기존에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었던 게 불러와지고요. 지금 순서가 안 맞는 건 여기 네임 누르면 이렇게 순서 맞게 출번호에 놔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공구 라이브러리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불러오는 법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드릴 가공 배워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드릴 가공은 여기 상단에 드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활성화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툴이 만들어진 걸 펼쳐서 잘 보고 싶으시면 여기 셋업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공구 먼저 선택할 수 있죠. 셀렉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요 스맥 툴 있죠.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만들고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저장 안 하셨으면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왔으면 당연히 로컬 있겠죠. 로컬 눌러도 되고 전체 누르셔도 돼요. 전체 누르면 다 보이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튼 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눌렀다면 로컬 누르면 이렇게만 보이니까 여튼 편하신 대로. 그래서 센터 드릴을 먼저 찍어줘야겠죠. 센터 더블 클릭. 그럼 여기 아까 넣었던 그 수치가 다 나와요. 크게 이제 건드릴 건 없죠. 그대로 바로 형상 들어가서 여기서 구멍 모드가 있어요. 먼저 선택된 점으로 하고 하면 스케치로 가공이 가능하고요. 역시 동일 직경 선택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모델링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드릴 가공만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당연히 장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죠.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 여기가 선택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선택되거나 그럼 불량이 날 수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면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구멍 모드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절대 이런 데가 찍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선택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쯤 모델링을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여러가지 또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동일 직경을 선택 이렇게 누르고요. 페이스 이렇게 해서 센터 드릴은 당연히 전부 다 찍어야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잘 이렇게 평면도로 보시면 선택이 다 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됐잖아요. 여기 이제 잘 보면 여기도 이제 원으로 뽑힌 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 사각을 만약에 좀 지웠다면 어느 정도 더 편하게 됐겠죠. 선 정리할 때. 여튼 미진한 부분들 전부 다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포인트가 전부 다 찍혔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안 찍혔죠? 이렇게 동일 직경 부분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될 기능 중에 같은 구멍 깊이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 값까지 다 설정해줬으면 같은 구멍 깊이만 또 선택이 되거든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면 퓨전을 좀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여기 컨테인먼트 바운더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지금은 일단 OK 누르고 이 컨테인먼트 바운더리를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디자인으로 가서 스케치 누르고 요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각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다시 매뉴팩처로 가세요. 요 스케치 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우시면 기본 모델링 그 강좌부터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컨테인먼트 바운더리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시 툴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지거든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형상에서 컨테인먼트 바운더리를 요 사각을 잡으면 요 안에 있는 툴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기능은 나중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홀만 딱 가공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기능 중에 오더 이 부분은 이제 가공 순서를 어떤 식으로 잡아갈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X축 먼저 가공을 할 거냐, Y축으로 기준을 잡아서 먼저 가공할 거냐. 저는 Y축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다른 거 선될 거 없고 높이로 넘어가셔서 높이에서 가공 깊이를 정해주시면 돼요. 이 안전 높이는 최초에 시작하는 높이고요. 이속 높이는 얘가 이제 움직일 때 얼마나 높이 뜨느냐예요. 그러니까 50에 뭐 20을 넣는다면 처음은 여기 50에서 이렇게 스타트해서 여기로 가고 그다음에 20mm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입 높이는 이 초록색인데 실제로 가공 속도로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급속 이송 속도가 아니라 Z축 이송 속도 지정 값으로 넣는 그 속도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진입 높이 3으로 보통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송 속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3mm부터 진행되는 거죠. 재료 상단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고 높이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구멍 톱으로 할 수도 있고 소재 상면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안전상을 위해서 소재 상면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구멍 톱으로 하면 모델링이 좀 이제 구멍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모양으로 안 깎여 있는데 먼저 이 작업을 해버리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고 높이는 소재 상면 추천드리고요. 바닥 높이는 당연히 이제 소재 상면에서 포인트 찍을 때는 마이너스 1.5mm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로 넘어가면 사이클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G81은 쑥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칩 브레이킹은 이렇게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G73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팩 길이를 넣어준 만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팩 드릴은 팩 깊이만큼 넣어준 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최상단으로 나왔다가 또 그만큼 들어갔다가 최상단으로 나왔다가 뭐 요 기능은 얼추 아실 거라 생각하고 크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리머도 있고 탭도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인트 찍을 땐 드릴링 쓰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일단 드릴 가공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보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셋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T1이라고 된 이제 드릴 가공 짠 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시뮬레이션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스톡은 체크됐고 여기 모드에서 스탠다드 눌러주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돌 중지는 웬만하면 체크해 주시고요. 공구 경로는 보고 싶은 사람 보시고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안 보고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찍히고 내가 설정한 요 홀더 값대로 이렇게 이제 모양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중간에 여기 이제 재생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고요. 심지어 이렇게 뒤로 감기도 돼요. 이렇게 뒤로 빼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보듯이 쓰시면 어떻게 가공되는지 시뮬레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